네,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인데요. 오늘은 대선을 맞이해서 여론조사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고 일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배동찬은 부족하다. 배동찬 안 된다. 저희가 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아주 뜨고 있는 핫한 여론조사 전문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배 소장님하고 비교하니까 본인의 우위가 좀 느껴지는. 몸무게는 제가 우입니다. 네, 확실하게. 아, 또 사람이 좀 괜찮네. 그럼요. 이렇게 마음이 0.1 넓고. 톤 이상.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뭐 한마디 하시죠. 예.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끼고 무서워하는 후배입니다. 왜 야, 무서워하세요? 내가 보기에 거기서 귀여운데. 진정성 있는 말이 딱 하나다. 무서워하는. 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무서워.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특집 아주 분위기 처음부터 좋죠? 화기애애하게 한번 하는데 내용도 과연 그렇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하죠.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전투표하고 오셨다는 분들 엄청나게 많던데. 네, 투표 꼭 하셔야죠. 네네. 자, 사전투표는 뭐 당연히 여론조사에 반영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말은 못하겠지만 네. 그리고 출구조사에도 반영이 안 되니까 또 못하겠지만 일단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자, NBS 여론조사 먼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또 수요일 실시되고 공표를 할 수 있는 네. 이제 목요일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실시된 조사는 언제든지 공표도 되고 분석도 되고 발표될 수 있는데요. 울고 먹어라. 예,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울고 먹습니다. 네, K-스테이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인데 아, 야, 이번 대선 절묘합니다. 깻잎 반에 반장 대선이라고 그랬는데 와. 깻잎 이제 차이도 없습니다. 지금 40대 40대 40이에요? 40입니다. 웬일이에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은 제가 한 방송에서 다음 주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동률 그랬거든요. 진짜 동률 나왔어요. 진짜 그러네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동률 나온다고. 우리 방송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닌 것 몰라.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표하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사표, 사전투표 하고 오신 분들 많은데 이제는 투표 전쟁입니다. 이제 여론조사는 끝났어. 이제 맞아요. 투표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 그렇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투표에 달려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이제 배종찬 소장이 지금 보여준 자료는 40대 40으로 동률로 나왔습니다만은 KSOI에서 또 대선 후보 지지도 분석한 게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달 28일 그리고 3월 1일 이렇게 이틀 실시했습니다. 네.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12명 대상이었고요. 윤석열 44.2, 이재명 37.9 차이가 조금 나죠. 네. 지금 뭐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 이전에 조사된 것들이어서 그 그렇군요.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네. 그냥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KSOI 홈페이지 오시면 질문지 같은 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했습니다. 아, 네. 이것은 3월 1일, 3월 2일 이틀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일보 의뢰 거보단 하루가 늦죠. 아, 그러나 네. 이 역시 단일화 전. 네, 저희 조사 끝나고 몇 시간 있다가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속상하네요. 네, 이 응답률은 10.7%고요. 전국 1,006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헤럴드 경제 의뢰로 한 건데요. 네네. 윤석열 44.4, 네. 이재명 43.7. 어머, 이거는 거의 붙었네요. 네, 0.7% 포인트 차이니까 아니, 근데- 통계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사실상의 동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소장님 아까 네. 국민일보 의뢰로 하루 전에 실시했던 네. 그 여론조사는 차이가 그거는 조금 방식이 3. 네, 그거는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났는데 네. 그것은 ARS 방식이 아니고 전화 면접 조사,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했던 면접 조사 방식이고요. 전화 면접에서는 그러면은 원래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한 그렇지는 유리한가요? 않았죠. 오히려 그동안은 쭉 네, 반대였다는 것 예, 같은데. 민주당 계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잡혔었는데 네, 이번에 왜 이번에는 그래요?
그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별 분포도 조금 차이가 났었고요. 이 조사했던 시점이 네. 단일화가 이제 결렬된다 그러면서 아. 당시 국힘에서는 자 시민들이 표로 단일화를 해주십시오. 이걸 한 이틀간 슬로건으로 내걸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일부 먹힌 것 같고. 그러면 여론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국민의힘 쪽에 사람들이 많았고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보수계열 응답자 포션이 평소보다 조금 높게 잡힌 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중도층이나 유보층의 네. 비율은 많이 줄었었고요. 그래서 일시적 표의 이동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모든 지금 배 소장이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데이터들이 단일화 이전에 다들 조사된 것인데 그렇죠. 가장 막판에 과연 정치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희화화돼도 되는가 네, 네, 네. 그리고 최소한의 신의랄까 자기가 그렇죠. 했던 최소한의 말, 신의. 네, 네. 자기가 했던 말들을 뭐 대국민 설명 과정 하나도 없이 마치 무슨 사극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한 6개월 분 사극을 네, 2, 3회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보는 듯한 아무튼 그런 소동 내지는 경랑을 거친 끝에 오늘 사전 투표일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드라마틱하죠? 예, 예. 이현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같이 여론을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했던 또 그 이전의 조사를 보고 우리가 이전 조사들은 얼마든지 분석할 수 네네네, 있으니까 그렇죠. 자동응답 조사나 면접원 조사의 결과가 달라요. 그 아. 이야기는 정치 성향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 여론조사가 뭐 조작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건 이번 선거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단일화가 지지율로 연결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단일화가 늦었고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정말 짜증을 내는 목소리 됐습니다. 네, 특히 네, 재외 네. 국민들은 투표까지 다 했는데 뭐냐. 그래서 그렇죠. 안철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 적어도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나야지. 투표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내는 것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때는 것이거든요. 아예 사퇴를 못하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요. 만약에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투표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네, 네. 결정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KKM님께서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다는 걸 투표로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여론조사에 대해서 사실 각자 해석도 다르고 받아들인 것도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이런 공감하고 저희는 뭐 여론조사가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저나 또 이광수 선생님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는 네, 조사하는 네, 네. 시점에 그냥 판세를 알아보는 거지 그게 투표 결과일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네. 결국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방법은 투표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면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투표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좋습니다. 자, 방금 그 KK라는 이니셜을 KKM님. 쓰신 예. 네, 그분의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로 집약시킨 말이 아닌가 싶고 뼈를 때리는데요. 네. 이번 대선이 여러 가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정말 많이 한꺼번에 쏟아진 대선 같아요. 그래요? 왕자 무속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는 한동안 그걸 이렇게 쭉 기록을 하다가 네, 그 네. 기록을 포기해 버렸어요. 너무 이렇게 적어 나가는 TV에서 게 별 의미가 없어서. 그런데 그렇군요. 네. 단일화되는 과정도 그랬지만 네. 정치를 얼마나 희화화시킨 겁니까? 그렇죠. 마지막까지도 나온 게 안철수 방지법이라는 것을 또 나왔으니 맞아요. 네. 그만큼 디지털과 네네. 촛불 항쟁을 겪은 이후에 시민들의 정치 의식과 주권 의식 그리고 주인 의식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는데 그렇죠. 정치는 전혀 그걸 못 따라잡고 있다. 네. 오죽하면 맞습니다. 자기가 기표한 것이 정치인들의 무슨 막간의 심야 무슨 뭐 전격 회동 이런 것 때문에 무효화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의당 당연히 제기해야 할 이의 제기고요. 네네. 그거를 지금 안철수 방지법이라고 네이밍을 딱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맞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야 할 게 아니고요. 좋은 땅 TV님께서 사전 투표 새벽 6시에 갔는데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제가 보기엔 엄청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도 사전 투표할 예정인데. 이것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전 투표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 쪽에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진보 예, 층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9일날 본선거일날 많이 하는데 이게 뭐 다른 것보다는 뭐 사전투표 조작설이 또 음모론처럼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다분히 사전투표율이 뭐 높다는 것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가 26.69%로 역대 최고였는데 네. 이번에는 대체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 30% 이상 될 것이다. 근데 아, 사전투표율이 네, 그렇게 특히 높아요? 특히 어디에 사전투표율이 높은가가 중요합니다. 네, 어디에? 오늘 내일 실시되는데 서울, 서울. 또 호남, 네. 또 TK, PK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선의 지역적인 요충지가 결정적인 승부처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경기도는 아니에요? 경기도도 맞는데 경기도보다도 이제 서울은 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북이 좀 많이 나오느냐 사전투표율이 또 강남 쪽이 많으냐 이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호남 사전투표율이 어떤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호남에서 얼마나 결집을 하느냐 이재명 후보 대통령 지지층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TK는 이재명 후보의 고향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 보수 정당은 텃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냐 TK 지역에서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배 소장은 방금도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지를 발휘한 조용필의 서울 아주 그거 한 겁니까? 참네요. 하여튼 대단한데요. 하여튼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 제가 욕하고 있는데 이분은 정말 자기 정치 너무 잘하지 않아요? 아니요, 자기 분석을 하는 거죠. 자기 정치 하면은 이번에 이준석 이준석 자기 자기 정치. PR 하면 뭐 자기 PR. 배정- 우리 배정장. 배워야 된다니까요. 예, 그 이번에 단일화 때문에 네. 투표 사전 투표율이 계속 역대 큰 선거로 보면 높아지는 추세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단일화가 투표율을 상당히 자극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코로나도 지금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본 투표율에 1시간 반 시간을 늘리긴 했지만 뭐 확진자분들은 몇 시 이후에 모이라 이러니까 네. 그리고 이 단일화가 무엇을 불러왔냐면 네. 보수권 사람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꽤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투표 애매하게 자세를 취하고 계시던 분들에게 투표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으로 작용하는 거 하나 있고요. 네, 네. 이게 범진보 개혁 진영에게는 네. 야 이렇게 정치가 희화화돼도 되는가 네. 그러면서 결집을 해야겠다. 투표율을 높이자. 마치 20년 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하룻밤에 깨지는 그 그러니까요. 순간 정몽준. 네. 그날 밤에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당시 정몽준 뭐 국민 21인가는 그 정치 단체 그룹이었죠. 네, 거기 21 맞습니다. 대표였는데 그 집 앞에 가서 1시간쯤 서 있는데 문도 안 열어줬고 문전 박대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쫙 그때는 카카오톡 같은 것도 없었을 때예요. 20년 근데 전에. 쫙 돌았어요. 그게 문자 메시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돌면서 투표 욕구로 다들 결집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그 다음 날 하루 사이에 맞아요. 일어난다. 그때도 그때는 분노가 엄청났어요. 우리가. 사전 투표도 없었어요. 그냥 본 투표 하루 맞습니다. 전날 12월 맞습니다. 18일입니다. 네, 네.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 이번의 전격적인 단일화에 정치적으로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 사이에도 투표해야겠다는 게 자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집 효과가 있죠. 네, 양측의 결집은 최대치로 일어날 그렇군요. 것이고 네. 투표율은 오늘 내일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말씀만 정말.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뭐 단일화의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깡그리 단일화에 가지고 있는 이점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는 중도층인데 여성이에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 여성들은 네. 단일화에 대해서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그러니까 네. 단일화가 어떤 정치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특히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여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들이 보는 것은 이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누가 좀 더 믿을 만한가. 왜?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코로나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네. 그다음에 미국은 긴축한다 그러죠. 물가 상승하고 있죠. 네. 주가는 생각대로 오르지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냐 이재명 후보냐 이재명이냐 윤석이냐 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겠느냐. 네. 그걸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계시니까 제가 말을 할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렌느 이님께서 국민들은 똑똑하니까 분명히 똑똑하고 확실한 후보자를 뽑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맨헬님께서 아직 우리나라가 상식과 공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야합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단일화 효과 간단하게 살짝 언급을 하긴 하셨는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이럴 것 같아요. 이게 단일화가 너무 물론 늦었던 것도 있지만은 사실 한 12, 3%, 15%까지 안철수 후보 표가 갔을 때에는 윤석열 후보를 찍고 싶어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조금 묻혀가지고 그쪽으로 좀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쭉 빠졌잖아요. 안철수 그렇죠. 후보 표가. 네. 그러면서 그냥 원래대로 윤석열 후보에게 갔단 말이에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좀 미만이라고 좀 나오는데 네. 이미 단일화 하기 전에 양쪽으로 갈 사람들은 갔어요. 음.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사표일과 될 거를 알면서도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대통령을 꼭 뽑아주겠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소신이나 우리나라가 나아갈 바가 뭔지를 알려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남아 있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해버리게 되면 네. 본인이 지키고 싶었던 소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정치적 허탈감과 공백 상태에 빠지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안 가겠죠, 솔직히. 야합을 한 그 후보에게는. 그러면 투표를 안 하겠죠. 오히려 네. 이재명 후보 쪽에 가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를 안 하거나 또는 뭐 일부는 심상정표로 갈 수도 심상정표로 있고요. 가거나 아니면 허경영 후보한테 가거나 전 허경영한테 갈 것도 많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있겠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예. 단일화 효과가 생각보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자는 거죠. 뭐냐면은 네. 데이터상으로서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가져갈 표는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상징적 효과는 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선거 막판까지 끝날 때까지 안철수 후보가 있다는 이 변수, 이 그렇죠. 변수는 계속 이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어깨를 짓누르는 거거든요. 네. 이건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운하다 이런 상징적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운하다는 것하고 건강이 더 좋아졌다는 건 다른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남아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도 또는 이재명 후보든 결정을 못한 중간 유권자층.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중간 유권자층이 왜 결정을 안 내리고 있을까요? 네, 왜안 그거는 왜냐하면 이념도 아니고 네. 또 이런 단일화도 아닌 거예요. 아. 단일화면 단일화와 상관없이 결정할 건 결정을 했겠죠. 네. 근데 마지막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후보가 마지막까지도 결심이 안 쓰는 겁니다. 네. 윤석열 후보일까 이재명 후보일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도 마음이 선뜻 결정은 안 되는데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단일화에 대한 평가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뭐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30대, 40대, 50대 여성들이 바라는 거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보다는 누가 더 내 삶에 더 진정성 있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인가 이 판단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네. 투표는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20대, 30대 너무 젠더 갈라치기 한 거에 대한 심판도 할 거예요. 아, 젠더 그래서 갈라치기 심판. 그렇죠. 근데 이들이 과연 투표소에 간다면 이들의 투표로 저는 바뀐다. 그러니까 1, 2%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이들은 숫자가 적지 않아요. 네. 적게는 한 5에서 많게는 10%인데 이들이 가서 투표를 한다면 사실 1, 2위가 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예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차이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수장님, 네. 아까 지금 배 수장님이 무슨 단어를 썼냐면요. 중도층이라고 안 하고요. 중간 유권자라고 썼어요. 중간. 기억하세요? 혹시 본인이 그럼요, 한번? 그럼요. 자, 제가 보기에 이 중간 유권자라는 단어는 중도층과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직 결정 못했어요. 가치관이 뭔지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나의 가치관은 분명하지만 태도를 유보하고 있던 사람들.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쵸. 그거를 이렇게 그럼 표현할 그 표가 수도 누구에게 유리할까?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마지막까지 안철수 후보 지지 점유율이 한 종합해 보면 8% 내외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사실 결집은 이루어졌었고요. 아, 그렇죠. 이 사람들은 비윤 비이표 비윤 비이표. 네. 그리고 그 중에는 눈이 오나 바람부나 나는 안철수가 좋아라는 안철수 팬심이 아주 강한 완전 안철수 팬. 그런 사람도 네. 물론 포함되어 있죠. 네네. 이 비윤 비이표가 세 가지쯤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약간 보수 성향을 좀 갖고는 있으나 윤석열 개인에 대한 왠지
선뜻 가지 않는 그래서 아직은 안철수 또는 비윤 비이 그룹에 있던 사람들 중에 네네. 보수 성향이 조금 보수 있으신 성향이 더 분들은 조금 저리 강해요.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반대 진영 범개혁 진영 쪽에 좀 마음이 있었는데 왠지 네. 이재명 이낙연 아직도 뭐 일부가 있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 친문 이낙연을 지지했던 16,000~17,000여 명이 뭐 서초도 무슨 카페에 모여가지고 윤석열 네, 지지 네. 선언한다 그러죠. 네, 네. 그런 어제 그룹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 얘기? 네. 깨시연에 이어서 오늘 또 한대요. 네. 그런 그룹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일부는 이재명으로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허무감이나 조그만 항의의 표시로 기권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일부 여성 그룹에서는 심상정 후보, 정의당 후보 계열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공약 몇 가지가 그래도 있죠. 진보 정치 계열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 기후, 여성 분야,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독특성을 아직도 갖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지지표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일보하고 엠블레인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거 역시도 3월 2일 직전 조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단일화를 전제로 한번 윤 물어봤었거든요. 후보하고 안 후보가 단일화 네. 했을 경우. 그래서 이제 윤으로 단일화 됐을 때 네. 안표가 어디로 가느냐를 이렇게 봤더니 네, 참 네. 묘한 게 31.2%가 아침부터 막 소수점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뚝 잘라서 네. 얘기할게요. 역시 방송을 하시네. 31%가 이재명, 31%? 29.2%, 29%가 윤석열. 그러니까 겨우 2%포인트 차이니까 별 차이가 없네요. 똑같아요. 이 여론조사에서 1~2%포인트 차이는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30%는 이재명, 30%는 윤석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표 중에서. 표 중에서. 그리고 8.5%가 심상정 이렇게 갔어요. 그래도 임상정 후보한테 많이 가네요. 네, 나머지는 모름 무응답 또는 표명 유보. 표명 유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꽤 유사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단일화로 인해서 범보수 진영이 실질적으로 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늘어날지를 추측하기란 관련 데이터도 많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눈에 띄게 괄목상대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네. 아직까지 투표할 의사는 조금은 있으나 미처 정하지 못한 그룹들에게 기운이 조금 이쪽으로 쏠리나라는 분위기상의 붐업 효과 정도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대신 역결집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네. 단일화로 인해서 득실을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할 뿐더러 구체적인 자료도 별로 없다. 다만 투표는 끝나게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군요. 게임이 끝난 건 게임이 아니다.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왜냐하면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조사 결과까지 다 소개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지금 공표 검지 전에 이제 발표된 조사 결과들을 보면 단일화가 되더라도 굉장히 비등한 결과들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근데 단일화가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서는 결과도 있어요. 네. 이건 왜 차이가 날까? 네, 왜 차이가 나는 결국 거예요? 이 여론조사들은 네. 세대별 투표율이 가만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세대별 투표율. 여론조사의 네. 응답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가정하고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네. 단일화가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자기도 윤석열 후보 쪽에 무게를 두고 또 응답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단일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한 응답자들이라면 거의 대등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한번 2002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2년에 네. 단일화가 철회됐어요. 네, 맞아요. 단일화가 철회됐으면 당연히 철회를 당한 노무현 후보는 상당히 위기에 처한 위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어떤 얘기가 나냐면 이강윤 소장님께서도 그 당시 이제 기억하시면서 취재하셨을 텐데 저는 제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 그때 많은 문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문자들 중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투표소에 안 간다. 안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후 3시 이후에 대거 나왔다는 갑자기 거예요. 막 몰렸어요. 네. 대거 나왔고 네. 실제로 출구조사에서도 맞아요. 네. 3시 이후에 투표한 사람들을 출구조사를 했을 때 네.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이 상당히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후적 분석에서.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큰일이네. 내가 위기네. 지지하는 후보가 네. 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답은 했지만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응답을 했지만 투표로 안 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기겠지 생각했던 사람들도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는 이번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대별 투표다. 세대별 특히 투표다. 네. 그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세대가 지금 40대거든요. 40대예요. 90년대 학번. 그리고 50대인데
지금 40대와 50대에서 대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추세거든요. 엄청 결집하고 있어요. 4, 50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들의 투표율과 이들의 투표율. 20대의 네. 투표율과 30대는 지금 팽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투표율이 결정짓는 것이지. 네. 그래서 지금 단일화가 가져온 후폭풍은 뭐냐?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윤석열 후보 쪽에 힘이 실리는 건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40대, 50대의 분노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분노 투표율. 이거 저는 이건 중요한 마음에 거죠. 드네요. 네, 분노 이건 중요하죠. 왜? 네. 투표를 하기도 싫었던 사람들이 네. 나 투표할 거야. 왜냐하면 제외 국민 중에서 러시아 같은 데는 미국 같은 데는 6시간, 7시간 걸려서 투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속상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었을까. 투표의 적극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번 대선의 전체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2002년 투표율이 높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70.2%밖에 안 됐어요. 그건 높은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 정도? 97년도와 92년도와 그러니까 직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때가 80%가 넘었습니다. 엄청 근데 높았네. 그게 비하면은 낮아졌는데 누가 높았냐? 네, 20대가 네. 엄청 높았어요. 그렇죠, 노무현 후보 그렇죠. 지지하는 지지 세대가 네. 다른 연령대에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았던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네. 이번 대선 네. 40대와 50대의 투표를 보라.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플렉스 L님께서 40대, 50대 졸라 열받음. 나 이거 막 남의 거 읽어주면서 내가 너무 막 희열을 느끼네. 졸라 열받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인구 분포상 이 유권자 수를 분석을 해봤더니 40대, 50대 수가 훨씬 많아요. 네. 1,700만 제가- 명이 넘다르고 네.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2030이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중에서 투표를 직접 갈 사람들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또 역시 450이 높더라고요. 그 중요한 건 여론조사와 선거 행위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는 네. 여론조사에는 허용 오차라는 게 있고 아, 허용 오차 안에 허용 오차? 들어있을 때는 뭔가 멋있는 말 같아. 섣부른 예측이나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데 투표에는 허용 오차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100표만 많아도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둘째는- 말이 멋있네. 네. 둘째는 네. 선거에는 반드시 기권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도 한 80.56%였거든요. 네. 여지껏 역대 대선에서. 그거 엄청 높은 거니 사실. 네, 그게 가장 높았죠. 이번에도 뭐 75% 정도 되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론조사에는 네. 실제는 투표장에 안 갈 사람들도 여론조사에서는 포함이 답변을 된다. 하는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수치를 치환하거나 이퀄시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냥 참고만 하면 되자는 것, 참고만 하면 보자는 것이고요. 네. 선관위에서 최종 집계해서 발표한 세대별 연령대별 유권자 수 비율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네, 좋아요. 우리가 60세 이상 그러면은 고령화 사회가 뭐 아주 진행 속도가 빠르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 60대 이상 분들은 투표율도 상당히 높아서 60대 이상이 모든 선거에 키를 쥐고 있는 듯한 약간의 착시 착각? 현장이 착시? 있는데요. 예. 실은 60세 이상은 전 유권자의 29.5%입니다. 그리고 2030 몇 퍼센트라고 다시? 29.5. 전체 유권자 수 29.5%요? 네, 꽤 많아 보이죠? 60세 60세 이상이. 오. 그런데 네, 그런데 18세부터 39세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 많아요? 2030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많다 그러니까 30%가 넘어요? 32.5%예요. 와. 그러니까 절대 숫자에서도 2030 물론 18, 19세가 포함된 겁니다만 네, 네, 네. 60세 이상은 60대, 70대, 80세 이상 100몇 세자 모든 분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숫자도 그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하지만 네, 아직은 네. 숫자는 좀 그렇다는 거고 40대, 50대 이 두 연령층만 합치면 38%입니다. 역시 4050이 많군요. 그게 이제 베이비 부머의 마지막이고 그렇죠, 이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진보적이고 투표 욕구도 강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2030은 정치의 효용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이를테면 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어렸을 때 광우병 촛불 집회라는 게 전국을 뒤덮었었어요. 2008년. 맞아요. 그때는 아직 네. 어렸지만 그렇죠. 먹거리,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엄마 아빠가 왜 네. 화를 내는지 어렴풋이 기억 속에 있고 세월호와 촛불 세대를 똑똑히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겪은 세대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변되지 아무것도 못 않는다. 그렇죠. 그 반대 정치적 효용을 경험한 세대고요. 아. 60세 이상 분들 중에서 네.
80세 이상 분들만 보면 4.8%,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한 5%쯤 네. 되는데 네. 요층은 투표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동 불편자들이 좀 많이 계시고 거동 불편자.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심해서 네. 아무래도 외출 자제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선거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20대를 남녀로 완전히 갈라쳐가지고 갈라치기. 이거 너무 싸움을 정말 나빠. 붙였어요. 맞아요. 정치권은 통합에 앞장서야 하건만 갈라치기, 여가부 폐지, 이대남.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싸움을 붙였는데 네. 20대만 놓고 보면 네. 15%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아. 그중에 남녀가 반반이니까 그렇죠. 이른바 이준석 대표 등이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7%? 이대남은 7%? 전체 유권자의 7.5%예요. 그러네. 그것을 모두 다 국힘이나 윤 후보가 가져간다고 해도 7.5%, 100%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쪽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룹이 전체 유권자로 보면 7.5%다. 그리고 이대남의 보수화와 조직화가 뒤늦게 이대녀와 이대녀. 30대의 여성분들을 결집시키는 것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점을 보면 네. 지금 뭐 저희들이 그냥 정신승리하자, 전격적인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 분위기도 있다는 것을 막 뇌피셜로 떠들려고 나온 게 아니고 숫자만으로 보더라도 네. 상당히 팽팽한 양상일 것이다. 물론 단일화가 없었으면 더 딱 붙은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렇죠. 양상이었지만 네. 단일화로 인해서 분위기가 붐업 된 것은 있으나 그 역작용까지를 생각하고 세대별, 연령대별, 성별 유권자 수를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양상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개표 새벽은 돼야, 최소한 새벽은 돼야 좀 알겠습니다. 윤격이 나오지 않을까. 전 새벽에도 결정이 안 날 수 있고 지금 이광희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마지막 남은 건 단일화 파괴력과 이재명 위기감일 거예요. 아, 그렇다면 위기감. 두 가지를 우리가 여론조사로 이제는 측정하는 것은 발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네. 크게 의미도 없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론조사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광희 소장님 계신 뭐 우리 한국 하고 사회 옵니다. 우리 여론연구소에서 오늘 할 겁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는데 계세요? 살짝 알려주면 안 돼 나한테. 저도 좀 살짝 좀 알려주시죠. 네. 본인은 안 해요? 본인도 해요? 알려주실 거죠? 네. 저는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투표율이라니까요. 아, 세대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연령대별 말씀하셨던 대로 네, 다르고 네, 네. 얼마만큼이나 가령 4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지자도 있을 거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도 있을 테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이들이 정말 가서 투표하느냐 여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두 분 모시고 얘기하니까는 너무 활기차고 아주 뭔가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듯한 평상시와 다르게 평상시는 입으로만 분석하는 느낌이 좀 났는데 제가요? 오늘은 아주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분석하는 여지껏 느낌 대소장만 판다는 거예요. 출연했었던 모양인데 네, 맞아요.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잠깐만요. 네. 뉴스토마토 왜 이래? 아니 언니 1억 이하 뉴스토마토가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누굴까님께서 종찬 씨는 힘이 없네. 자꾸 그러면 머니투데이로 가요. 어머 그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요. 잘못했고 좋아요. 자 지금 허용호차 얘기도 하시고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번 대선에서 특이한 점이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네. 대선 이상 말도 안 되는 대선이다. 맙소사 대선이죠. 진보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뭐 보수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 전 유경재단 이사장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 그러고 또 박사모에서도 또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쪽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 네. 그러고 또 반대로 이낙연 친문에서도 이낙연 친문에서는 또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뭐 16,000명 그 사람들 플러스 깨시연 뭐 깨어있는 시민연대인가 거기서도 지지한다 그러고 네. 문골 오소리 뭐 그런 여성 단체에서도 또 역시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고 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번 대선이 그러면 당을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 그렇지 않은 거죠. 아, 그래서 후보만 이번 대선이 맙소사 대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럼 박사모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 내 언니를 네, 또 네. 내가 지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결국 깜빵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아니, 그 얘기 관련해서 녹취록이 어제 나왔잖아요. 윤석열 후보 녹취록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엮어서 깜빵 보냈다. 내가 원래 포괄 뇌물죄로 원래 검찰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특검까지 넘어갔으나 어쨌든 본인이 다 엮어서 정리를 잘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수당을 대변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홍준표 지지자들도 그래서 홍준표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좀 더 이상해요. 너무 모순적이에요. 대통령감으로서 네,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도 홍준표라고 생각하는데 막판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혼란스러워진 또는 거죠. 혼란스러워. 혼돈 네. 이런 것도 함께 섞였던 것 같고요. 네. 기회가 됐으니까 모처럼 뉴스토마토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한 앞으로 말씀 제가 자주 드리자면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이번을 이러려고 배종찬 오늘 후보. 이라지 후보. 의자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선거만 보고 잠깐 다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네, 배종찬 후보 경청하세요. 배드장 후보. 그 저는 완주합니다. 뉴스 토마토와 완주합니다. 어머, 이거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분? 이렇게 해왔습니까? 네, 이렇게 좀 엉터리를 했어 우리가. 그 정말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네. 각 1, 2당 유력 두 당에서 네네, 후보 1, 2위. 교체 얘기가 막 터져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노무현 후보가 한때 지지율이 약간 빠지면서 후단협, 뭐 후보 단일화적 후보 교체 단일화 그거하고는 네, 양상이 네. 달랐고요. 네. 시민들 유권자 그룹에서도 그런 말이 공공연히 터져 나왔고 왜냐하면 본부장 비리나 후보와 후보 아주 가까운 가족들의 자질 또는 도덕성 논란이 막 가열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질문 항목에 후보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생각하냐라고 있어요? 묻는 항목이 등장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아,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 질문이 한두 번씩은 꼭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후보 본인이나 아주 가까운 가족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대두됐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극단적인 정체성 혼란과 일테면 박근영 씨 뭐 개인적으로 그분이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어느 후보를 좋아하는지는 개인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는데 어느 그룹화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교체가 나타나고 네. 심지어 네.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통합정부 반윤 연대 텐트를 구축하는 과정이지만 네네. 극단적인 박근혜 주의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원진 씨가 이끄는 우리공화당에다가도 정치적 연대를 같이 제의했어요. 하자고 했죠. 예, 맞아요. 그러면 김동연과 조원진? 조원진. 이 그룹은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서 너무 넓죠. 이건 좀 정치적 아이덴티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단일화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이제 무화되어 가는 분위기는 한데 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네. 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네. 정치권도 좀 가르마를 다시 탈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건 그렇군요.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정돈을 해주시겠지만 네, 네. 그렇게 해서 진보와 보수가 건강해지는 계기로 네, 그리고 통합으로 알겠습니다.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준찬 소장님, 네. 박하수님께서 이런 말 전해달래요. 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래? 계속 사랑해 주세요. 큰일 나. 우리 네. PD님이 자기는 절대 안 움직인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모르겠어요. PD님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움직일 수 I love 있어요. you.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사전 투표율 제가 봤을 때 오늘 내일 투표율이 30% 넘으면 지난번에 얼마죠? 20몇 %였네요. 26.69%인데 저는 30% 넘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39.95% 나올 것 같아요. 에? 그렇게 네. 정확하게 아주 말해도 돼요? 높게. 39.9? 네, 예상.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소장님도. 여기 지금 39.9 나왔어. 한 35% 나오죠. 약하잖아. 하네. 39.95가 약해. 벌써 저게 개그인 거죠. 괜찮아. 개그 괜찮은데 이 머리부터 보세요. 개그 아니면 이분은 정체성이 굉장히 없어. 높을 거예요. 네. 그리고 높을 것 같아. 특히 높으면? 사전 투표율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월등히 높았었고 그 보수당 사전 투표율이 분들은 높으면은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한 겁니까? 여지껏 패턴은 그래왔죠. 패턴은 그리고 그래왔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네네. 보수당 지지자들은 야 사전 투표는 조작될 위험이 있다라는 정말 근거 없는 그러니까 말을 말도 안 아직도 되는 하고 소리 계시나 맞아,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후보가 요즘 사전 투표 꼭 하자고 막 말하고 그래도 다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네 역풍 맞았다 그러면서 그냥 이번에는 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부정투표 말을 한다는 건 어디 멀리 아프리카
진짜 무슨 안드로메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예. 아, 이거는 정말 말하지 맙시다. 네, 정말. 우리 최소한 유치해. 진영이나 생각은 달라도 우리가 도달해 있는 어느 수준에 대한 믿음은 공유를 그럼요. 해야죠. 그러니까 선관위 열받았어요.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계속 부정투표 얘기,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네. 화나가지고 이번에 뭐라 하더라고요. 그건 보수 선관위 연락이 하면 진영에서도 안 지금 돼요. 따돌림 당하고 있는 얘기인데 아직도 공공연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그건 있다는 너무 건. 무식한 발언인 것 그래서 같아. 극단적인 유튜브를 보면 안 되고요. 팩트가 검증된 뉴스를 봐야 돼요. 뉴스 토마토. 네. 토마토. 뉴스는 한마디 토마토입니다. 해줘. 그쵸. 네, 제가 제일 네. 사랑하는 과일이 토마토입니다. 아, 얼굴 참고로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야채입니까? 야채. 아니 얼굴 3명 중에 내 얼굴 제일 커 보여.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이 와중에? 저 나 뒤로 좀 빠질게요. 아니야 자기 앞으로 가야지. 뒤로 좀 빠질게요. 좋습니다. 자, 네. 어쨌든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을 거라고 지금 여러분 이거 적어놓으세요. 배 소장님 39.95% 얘기했고요. 우리 이 소장님은 35% 얘기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높을 거라고만 얘기했어요. 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고 우리 나중에 네, 까보고 네. 한번 뭐 밥 사주기 할까요? 그럼요. 내기해야죠. 좋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TV 토론 주제 중에 여성 네. 관련된 이슈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우리 배종찬 선생님이 그동안 우리 방송 나와서 계속 주구장창한 얘기가 여성의 여성, MG 여성. 맞아, M여주. 한많이 M여주 들으니까 맨날 이제 나도 그래요. 외웠어. 나는 자, 무슨 예. 그 여중을 영어 이니셜로 표기할 때, 뭐 네. 이렇게 안 좋은 사건 기사 할 때 서울 M여중 출신의 누구가 아, 그건 줄 그러네, 알았더니 그러네. 딱 맞네. 어머. 그 M이요. 난 명덕 토마토 할 때 M. 토마토 M. 헛소리야. 그런 건 좀 하지 말고.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여성표의 얘기를 계속 그동안 해왔는데 네. 사실 그냥 여성표가 중요할 거라고만 말하고 제대로 된 분석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오늘은 마지막 기회 줄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좋아요. 이대남의 이대남. 대항마 또는 뭐 적어놔야 돼. 저쪽 편에 있는 것으로 이대녀라고 하는데 네. 중앙일보 엠블레임 퍼블릭이 작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사회인식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사회인식 조사. 네. 이거는 정치가 포함된 모든 사회 이슈와 기후 환경 등등에 대해서 세대별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네. 가장 보수적인 그룹이 60대예요. 아. 그런데 60대보다 더 보수적인, 그러니까 그때 척도로는 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인 건데 네. 60대 평균보다 더 보수적이었던 게 이대남이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보수화돼 있어요. 신보수화라고 이대남. 부릅니다. 그다음에 더 가장 보수다. 진보적인 측이 40대 남자인데 그렇죠. 40대 남자가 4.6인가 그랬어요. 낮을수록 보수 성향이 아니 진보성 진보적인? 성향으로 볼 때 숫자가 작을수록 진보고 숫자가 높을수록 네, 보수인데 네. 가장 낮은 게 40대 남자가 4.6인데 네. 2대녀가 4.7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의 버금가게 진보적인 거고 그러니까 잠깐만 60대가 보수인데 이대남은 그 정도 그보다 수준 더 보수고, 보수적이었고. 40대 남자들이 좀 더 진보적인데 이대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또 네. 진보적이다. 였다. 오. 그러니까 이대남과 이대녀는 한때 그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옆자리 같이 다녔잖아. 네, 같이 짝꿍들이었는데 다녔잖아. 짝꿍이었고 같이 컸는데 그렇게 이제는 정치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고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30대 여성 그룹입니다. 이들의 진보 성향은 40대 남자보다는 조금 적지만 네. 사뭇 상대적으로 진보적일 뿐더러 네. 이들의 잠재적 투표 성향을 봤더니 이건 작년 12월 하순 기준입니다. 네, 소장님 좀 빨리 해주세요. 예, 시간 예. 얼마 없어서 배 소장님 기다려요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네. 갔던 게 한 30%, 네네네.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한다가 약 26%, 네. 심상정 18%, 안철수 15%쯤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건 잠정 집계인데 이 말은 뭐냐? 네, 무슨 뜻이에요? 30대 여성들은 어느 한쪽에 몰표를 주거나 우 몰려다니지 않고 특색별로, 정책별로, 각 정당별로 모든 걸 고려해서 고르게 분산 지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정책 성향은 아직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다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소장님 1분 남았어요. 아니 제가 이야기 다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는 하신 거예요? 아쉬운 게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셔야. 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제가 거듭 네. 강조드리는 것은 말씀 뭐냐면 네. 더 저는 좁힌 거죠. 아, 30대, 더 좁혔어. 40대, 50대 여성인데 네. 직업적으로는 가정주부청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강조하시는 우리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들, 주부입니다. 네, 주부님들. 그러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하신 분들은 우리 주부, 엄마, 여성이거든요. 맞아요. 자, 이분들은 끝까지 나라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걱정, 우리 엄마도 되게 아니 고생 많이 해요. 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TV 뉴스 보면서 아버지는 TV 보시다 고세요. 근데 어머님은
아이고 나라가 어쩌려고 이래. 그래요? 그게 엄마입니다. 그건 좀 이상한데? 그거 안 맞는 거 아니야? 그게 가정주부청이에요. 좀 뉴스토마토입니다.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자,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엄마 아빠 진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두 분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같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이 두 분이 오늘 얘기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정말로 딱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이번에 투표 끝나고 한번 다시 한 모셔가지고 표에 들어간 우리 세금이 한 48만 원쯤 된다 그러죠? 표 하나에? 모든 행정 비용 다 나누면 한 표 행사 안 하면 50만 원 버리는 겁니다. 야 진짜 아주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잘하시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를 5년이잖아요. 대통령 네, 5년이잖아요. 5년이네. 5년 하면 그게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된대요. 한 다른 사람당?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면. 한 사람당? 예. 한 표가. 그건 아닌 왜냐면 것 같은데? 5년이니까. 국가 예산까지 다 합하면요. 참네요. 3천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요. 사전투표 꼭 하시고 이번에 정말 올바르게 밭을 갈아야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세트K 연구소장 그리고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방송 내용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선거 바로 이틀 전에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